네.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취득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취득을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취득세가 이런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인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파일럿들 중력 네네네. 훈련하는 거 아세요? 중력 훈련. 네,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하느라고 1G, 2G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거든요. 적응하려고 하는 거죠. 예. 예. 그거 막 하다가 6G 중력 6배, 7배 넘어가면 사람 의식 잃거든요. 저는 의식 네. 잃었어요. 언제요? 한 18번째쯤에서 의식 잃은 거 같아요. 네네네. 정책 나올 때. 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22번, 23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의식이 없고 네네. 사실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이제. 네. 사실 주택에 대한 그 세법이 너무 복잡하게 바뀌어서 네. 잘못 실수하면 정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정말 의도치 않게. 네. 사실 좀 그런 거를 좀 방지하자라는 네. 차원으로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710 이후에 지금 2달 동안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취득세를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네네. 또 어떻게 보면은 주택이 없는 분을 네네. 위한 부분도 많고 네네. 그러니까 취득세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고 이건 분명히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내가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한다. 네. 그러면은 모든 게 처음이 굉장히 낯설잖아요. 네,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신사임당님도 채널이 굉장히 크지만 처음에 영상 올리셨을 때는 되게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뭐 저도 그랬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일생에 집을 이렇게 사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큰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네. 그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인데 네. 내 이름을 올렸을 때 네. 쉽게 생각해서 자동차도 내 이름 올리면 취득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아요. 어. 집도 내가 사면 취득세가 나온다. 네. 그런데 요거는 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네. 모든 부동산의 취득세는 원래는 4%예요. 이제 저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취등록세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합쳐졌어요. 취득세로. 취득세, 등록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합쳐졌어요. 네, 지금 네. 생각할 필요가 없고 네. 취득세가 일단 기본빵은 4%다. 그리고 이제 뒤에 뭐 지방세라고 해서 뭐 이것저것 붙어요. 네.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하면 4.6%. 4.6. 그러니까 내가 뭐 땅을 사거나 네. 뭐 상가를 사거나 네. 뭐 그런 오피스텔 같은 거 사면 그냥 4.6%더 쉽게 그냥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4달러가 아니고 네, 네. 4%. 취득세는 4에서 시작을 한다. 네. 일단. 그런데 네. 집은 좀 특이해요. 집은 특이하다. 우리가 이제 주거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네. 그래서 2014년도에 네. 취득세 감면 특례를 해줍니다. 취득세 감면 특례. 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네. 1에서 3%. 아. 네, 그래서 이제 6억 이하는 1%. 네. 6억에서 9억은 이제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그냥 쉽게 2%라고 하겠습니다. 네. 약간 뒤에 바뀌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9억이 넘어가면 이제 3%가 붙는 거예요. 1, 6, 9. 그쵸. 6억 이하는 1. 네. 그리고 6억에서 9억은 2. 2, 그리고 9억 넘으면 3. 3. 그래도 4%보다는 작잖아요. 그쵸, 그쵸. 왜? 집은 특별하니까. 아. 이게 주거 안정을 좀 이루어라라고 2014년도에 네. 취득세 감면 특례를 해줬어요. 1%만 냈는데 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쉽죠. 지금까지는 전혀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원래 네. 4인데 네, 주택은 1, 2, 3이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네, 없어요. 네, 네. 자 근데 올해 취득세가 1년이 안 됐잖아요. 네. 1년이 안 됐는데 벌써 큰 두 번의 변화를 겪어요. 네. 자 올해 1월 달에 올 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자 1세대 4주택부터 취득세 특례 감면 안 해주겠다. 4.6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잖아요. 네, 네. 요즘에 특히 이제 투기 수요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다주택자까지 이런 특례를 해줄 필요가 없다. 저도 동의를 해요. 네. 그래서 4주택부터는 4%인데 이제 네. 일부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왜 4주택부터 4%냐? 네. 그러면 2주택, 3주택은 괜찮다는 거냐?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뭐 거기까지는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하자면 네. 4 외우기 좋으라고. 그렇죠. 4주택 4%. 외우기 그냥 우스갯소리로 네. 그렇게 제가 강의를 했어요. 네. 자, 어쨌든 그게 이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버전이에요. 네. 자, 그런데 7월 10날 네. 710 대책이 나오면서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때 이런 게 생기잖아요. 이때부터 취득 포비아. 취득포비아 맞아요. 네. 그 취득세가 너무 무서워서 네. 아예 움찔해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죠? 무려 취득세가 12%가 나옵니다.
12%.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12% 하면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실거주하는 집, 예를 들어 실거래가 5억짜리 집을 산다고 네. 가정했을 때 1%잖아. 6억 이하니까 네. 500만 원 냈어. 500만 원. 네. 근데 12%가 되면은 12배. 6천만 원. 6천만 원 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500만 원하고 6천만 원. 이 두 개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건 너무 센 거죠. 그렇죠. 물론 그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거는 인정이 되지만 근데 이게 모두 다 12%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줄을 네. 잘 놓고 들으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편의상 1주택에서 네. 이제 2주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1번에서 2주택으로 넘어가면 네. 여기서 이제 또 갈려요. 네. 지역이. 네. 자, 이 2번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네. 자,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처럼 1에서 3%를 해줘요. 2주택은 1에서 3%. 왜 그러냐면 어. 우리 세금 좀 어려우시겠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들어봤잖아요. 네. 내가 이사할 때 비과세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내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면은 네.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그냥 1에서 3% 해준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은 규제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만약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못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1에서 3% 먼저 냈잖아요. 네. 나중에 따져서 8%로 취득세를 매겨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 제가 말했잖아요. 어려워 이게. 네, 네. 자, 잘 들으세요. 네. 자, 내가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요. 아니, 1주택부터 다시 해주세요. 자, 1주택인 경우. 일단 핵심은 1주택은 아무것도 신경 안 써야 돼요. 1주택은 아무것도 신경을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냥 1, 2, 3%예요. 네, 제가 그냥 그거 6억, 9억 그 사이는 2%, 네, 앞에 네. 1%, 끝에 3% 이거. 네네네.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네. 어떻게 보면 실거주자 내 집만 하신 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무 신경 안 써도 규제가 된다. 1주택이니까 네. 1에서 3%만 내면 돼요. 이게 네. 정부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내가 서울 마포에 살다가 뭐 강남으로 이사를 갑시다. 그럼 1번에서 지금 2번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통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아서 1번 집을 비과세를 받으려고 해요. 네. 그 요건이 뭐 1년 있다가 사야 되고 2번 집을 사고 나서 뭐 조정해서 조정하면 1년 안에 팔아야 여기서 되고 비과세를 받는다는 건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를 그렇죠.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 조건들이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나중 집을 사고 나서 보통 1년 아니면 2년 아니면 3년 안에 팔아야 되거든요. 네. 언제 1, 2, 3년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네. 여기 또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양도세에서 말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갖췄다. 네. 그러면은 조정에서 조정 넘어간다 하더라도 1에서 3%예요, 취득세가. 아, 양도세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면 취득세에서도 똑같이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3년 안에 먼저 집을 팔아야 되는데 네. 3년을 만약에 넘겨서 팔아요. 네. 그러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못 갖췄죠. 네. 그러면 비과세도 날라가지만 동시에 취득세도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네. 8% 때려버려요. 아. 그러면 내가 아까 1% 냈죠. 네. 그럼 갑자기 8%니까 7% 더 내야 되죠. 7배를 더 내야 돼요. 거기에 또 있어요. 그동안 내가 안 냈잖아요, 세금을. 가산세 들어가요. 가산세. 가산세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엄청난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취득세 포비아. 못 움직이는 거죠. 어디 잘못 갔다가 네. 아무도 못 사게 돼 버리면 그렇죠. 기존 집을 내가 잘 못 팔아버리면 네. 취득세를 다시 더 내야 되는 거죠. 아, 그렇다고 기존 집을 팔고 다음 네. 집을 사기에는 네. 또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미리 염두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다만 2번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일 때만 그런 거고 네. 2번 집이 비조정이다.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서울에서 어디 뭐 지방으로 간다. 네. 신경 안 써도 돼요. 어. 그냥 똑같이 1에서 3%예요. 아, 그럼 일시적 2주택 같은 거 필요 없이 필요 없이. 그럼 서울 집 하나, 지방 집 하나는 2주택자도 1에서 3%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순서가 중요해요. 서울이 1번, 네. 2번이 지방이면 괜찮아요. 네. 자, 그런데 1번이 지방, 네. 2번이 서울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면 8%예요. 요건 안 맞추면.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안에를 내가 취득하는 경우에 그렇죠. 나중 집이. 야, 이제 벌써부터 이제 좀 아파오죠, 네. 머리가. 아, 근데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네. 1에서 3%네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그 풍선 효과가 있었던 거구나.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물론 그거는 이제 실거주가 좀 저는 낫다고 봐요. 물론 이제 네. 투자 가치도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네. 뭐 그거는 이제 지역마다 다르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잠깐 취득세에 대한 따라가는 거를 잠깐 멈추고 하나 제가 네. 여쭤볼게요. 아, 네네네. 네. 지금 개인적으로 네네. 주택을 처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취득할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 다주택자일 경우.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저는 네. 지금은 좀 매수보다는 처분 또는 보유. 그런데 이게 좀 달라요. 네네. 포지션마다. 만약에 내가 법인을 가지고 투자했다. 그러시면은 법인 투자하신 분들은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유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네. 종부세가.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또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취득세만. 네, 그럼 네, 다시 네. 취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 자, 우리 2번 주택 샀을 때 이제 8%냐, 1에 3%냐 이래 왔잖아요. 네. 자, 근데 아주 소수지만 또 네. 주택을 좀 많이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 사업을 하거나 투자용으로. 네. 자, 3주택부터 돼버리잖아요. 네. 자, 그 3번 주택이 되는 순간 아까 나왔던 일시주택 비과세는 이제 못 하는 거잖아요.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3번 주택이 만약에 조정이다. 그러면 이제 12%예요. 아까 기본 취득세가 4%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4, 3, 12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아, 그렇게 외우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3주택이니까 예, 12%. 근데 만약에 이게 비조정이면은 네. 비조정은 하나씩 늦어요. 스텝 바이 스텝이. 네. 이제 8%가 돼요. 비조정은. 예, 그래서 조정은 3주택부터는 무조건 12%가 되고 네. 비조정은 3주택 8%, 4주택 12% 이렇게 들어가요. 아, 예. 비조정도 결국엔 12%까지 올라가긴 올라가네요. 그럼요. 그냥 한 스텝이 늦은 거네요. 한 스텝만 늦을 뿐이지 결국 이제 정부 의지가 아. 다주택자들은 이제 투기세 억제를 하고 네. 실거주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제 1로 되는 분들 있잖아요. 내 집 마련 하시는 네, 분들. 네. 이분들은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0에서 1 가는 분들. 그럼요.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똑같다는 거죠, 옛날이랑 똑같아요. 지금. 1에 똑같다. 3%. 아. 예. 자, 그러면 이게 취득세 지금 710까지의 버전이잖아요. 네네네. 여기 추가로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나요? 많아요. 아, 진짜요? 많아요. 아, 많은데 예. 일단 요거를 하나 알아두셔야 네. 돼요. 8월 12일. 음. 왜냐하면 710 대책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취득세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네. 법이 바뀌었는데 네. 일단 어려운 말 빼고 네. 8월 12일부터 네. 이게 바뀐 취득세가 곧바로 적용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미 이제 8월 10일 지났잖아요. 지났죠. 자, 그래서 이제 8월 10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뭐가 지금 이제 골치 아파지냐면은 네. 자, 아까 우리 취득세 따질 때 뭐 조정 대상 3주택이면 12%, 비조정 뭐 4주택 12%막 주택수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듣자마자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니까 주택수를 잘 따져야 되겠네. 이거 느껴지시죠? 그렇죠. 자, 이때 주택수는 뭘로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저도 결혼을 했단 말이죠. 네. 제가 결혼하고 제 와이프 있고 어린 자녀 한 명에서 지금 세 식구거든요. 네.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하죠? 1세대라고 하죠. 그렇죠. 세대 기준 주택수를 따져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주택이고 네. 나만 생각을 하면은 나는 그냥 1주택자를 해가지고 착각할 수 있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와이프 이름으로 2주택이 있어요. 네. 그럼 몇 주택이죠? 2주택이죠. 이게 와이프 2주택, 나 1주택이니까 아, 3주택이죠. 3주택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사면 몇 주택제죠? 4주택이죠. 그럼 무조건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12%. 12%. 예. 어. 무조건 12%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를 따진다는 거. 네. 요거 아셔야 되고. 자, 그런데 지금 신사현당님도 자녀가 어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때 5살. 5살이죠. 네. 저희 애도 7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무럭무럭 자라서 예를 들어서 27이 돼서 네. 직장을 다니고 네. 일정 소득을 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얘가 혼자 따로 떨어져 나가면은 현재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을 보면 네. 160만 원인가가 중위소득이 된대요. 네. 그거의 40%, 음. 70만 원. 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내가 자녀가 있는데 네. 이 자녀가 소득이 있어. 근데 월 70 이상 벌어. 네. 그러면은 따로 주민등록 바꾸고 따로 살면은 세대 분리가 돼요. 네. 그러면 와이프 하나, 나 하나, 근데 자녀가 떨어져 나갔죠. 그럼 자녀는 사면은 엄마 아빠 주택수는 안 들어가죠. 네. 네. 얘는 1주택이니까 또 어떻게 돼요? 1에 3%. 몇 살 때부터요? 만 20이 넘어가고 만 20살. 만 20이 넘어가고 대신 소득이 있어야 돼. 70만 원 이상의 소득. 예. 지금 현재 기준. 네. 나중엔 더 많아지겠지만. 그쵸. 예. 그래서 일정 소득이 있으면은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네. 그거를 세대 분리를 알아두시면은 증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아주 좋은 부분 말씀하셨어요. 자, 증여. 네. 자, 증여. 증여는 또 뭐가 있냐면은 네. 아까 우리 기본 취득세가 4%라 그랬죠.
그리고 주택은 특별하니까 1에서 3%라고 그랬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증여를 하면 네. 예를 들어서 내 이름에서 와이프 이름으로 가면 네.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또 취득세 내야 되겠죠. 우리 그러겠죠. 중고차 거래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때 증여 취득세가 얼마냐? 이때도 4%예요. 4%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증여는 네. 우리가 실제 실거주하는 것보다도 일단 증여니까 그냥 네, 네. 일반적인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자, 그런데 이 정부가 좀 정책이 굉장히 그 타이트하고 무서운 게 뭐냐면 네. 점점 그 빠져나갈 구멍을 아주 촘촘하게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법인 같은 경우는 빨리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증여로 이렇게 좀 우회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을 해서 네.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네. 공시가가 3억이 넘는다. 네.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공시가가 3억이 넘으면은 네. 증여 취득세 12%. 그러니까 그냥 딱 하면 12% 나와 이제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다시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고 제가 네. 있고 이제 자녀가 이제 드디어 무럭무럭 자라서 네. 20살이 넘었고 네. 이제 월 얼마 이상 벌어서 독립을 네.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만약에 공시가 3억이 넘는 집을 제가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12%또 취득세 나오는 거죠. 그냥 12 그냥 뭐 아들이 12%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취득세는 그 명의자가 내야 그쵸,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네. 야, 그러면 그냥 뭐 조정에다가 다주택을 사겠다라는 거는 지금은 굉장히 불가능해요. 예. 예,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냥 세금을 많이 내고 싶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예. 이건 좀 약간 세금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다주택자인데 그전에는 1에서 3% 내고 취득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법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 중에는 일부는 저처럼 만약에 이런 사람처럼 다주택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네. 자기가 뭐 임대 사업을 한다거나. 네, 네. 자,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엄청 많이 내야 되죠. 네. 그럼 달리 생각해 보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네. 나는 이미 이 많은 취득세를 내고 취득을 하는 거네. 네. 허들 자체가 높아진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 이제 싹 다 정리할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생각이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만나보면 정리했다 다시 못 사니까. 못 사니까 어. 갑자기 못난이었는데 네. 가만히 보니까 예뻐 보이는 거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물건이. 그래서 지금 시장에 매물이 없어요. 어. 그런 요소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 대해서 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거나 그런 분야는 아니에요. 네네네. 뭐 세금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 요즘에 그게 워낙 영향이 커서 네. 이런 정책이나 세금을 통해서 약간 향후 시장을 어느 정도는 좀 예측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네네. 예외 규정도 있다면서요? 예외, 이게 이제 좀 돈이 되는 건데 네. 아까 우리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가 많아지면 취득세가 12%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근데 예를 들어서 4주택 네네. 이상이면은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12%.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랬는데 이 주택수를 따질 때 주택수에서 빠지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몇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린이집. 1층 어린이집 있는 거.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네. 취득세 중과할 때 주택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요? 특별히 좀 어린이집을 위해서 네.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한 조항이 한 12개, 10몇 개가 있는데 네. 다 외울 수는 없고 네네. 우리랑 그나마 좀 연관된 게 아까 네. 말씀드린 어린이집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많이 나오는데 네. 1억 이하 집들. 1억 이하. 1억 이하 집들은 네. 취득세 중과 따질 때 주택수도 안 들어가고 네. 얘는 만약에 아까 3주택인 상태에서 4번으로 1억짜리를 사잖아요. 네. 그럼 그래도 얘는 중과가 안 들어가요. 내가 지금 5주택인데 예. 1억 이하 집을 산다. 6번으로. 그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서 중과가 안 들어가요. 팔 때는요? 팔 때는 그냥 양도세 내면 되죠. 어. 그런데 네.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아주 일부 제가 투자하는 분들 중에 요 1억짜리 이제 돈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취득세가 안 들어가니까 그것만 또 골라서 사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네. 되게 빠르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1억 이하짜리 집을 지금 살만한 데가 거의 지방 쪽이거든요. 아니 뭐 원룸 같은 거. 원룸? 네. 원룸? 물론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룸을 세대를 쪼개가지고 예. 한 세대씩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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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등기고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건물 살 수 있잖아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네,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투자 가치에 대한 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저라면은 이제 좀 잘 안 할 것 같다. 아. 왜냐하면 이제 그걸 해서 네. 만약에 세가 잘 나오고 월세용이라면은 수익형이라면 좀 해볼 만하겠지만 네. 그런 게 이제 우리 오피스텔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를 가능성은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정말 그 중에 옥석을 잘 가리고 내가 좀 시장 조사를 잘 하면은 모르겠지만 네. 뭐 저는 그쪽에 좀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아서. 예. 예. 그런데 여튼, 지금 말 나온 김에 그 취득세 중과에서 주택수 예외되는 거 네. 어린이집 했죠. 그리고 1억 이하짜리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상속받은 주택. 대신 이 상속받은 주택은 5년까지만 상속받은 지 5년까지만. 네, 5년까지 예. 그 주택수에 앉는다는 거죠. 취득세 따질 때만. 취득세 따질 때만. 예.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지나고 나면 그 이거 취득세랑 보유세랑 또 따지는 게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취득세만 하는 거예요. 벌써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취득세만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도 아직 안 끝났거든요. 아직 안 끝났구나. 근데 그 뒤에 보유세가 있고 네. 양도세가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심화 단계에 들어가면 네. 뭐 사업자가 나오고 법인 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가 나오고 굉장히 어렵죠. 예. 그리고 이제 취득세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날짜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710 말고 혹시 네. 기억나세요? 8월 12일. 그렇죠. 아주 좋아요. 네. 이 8월 12일부터 네. 취득하는 분양권, 네. 입주권, 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음. 얘는 취득세 중과 딸 때 들어가 버려 이제. 아, 오피스텔도 예.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형. 예.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양권만 예를 들어 3개를 갖고 있는데 네. 8월 10일 이후에 샀어요. 아니, 네. 물론 이제 불가능한데. 네네. 근데 이제 그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집을 하나 사요 이제. 네. 그럼 이 집이 1주택이 아니라 4번 주택 되는 거예요. 취득세 쌓일 때. 그러면 12% 되는 거죠. 12%. 그렇죠. 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분양권을 이미 가지고 8월 10일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때는. 근데 그게 내가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또 들어가죠. 그때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또 12가 되게. 아니요. 왜냐하면 8월 12일 전에 내가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분양권은. 자 그러면은 취득세 중과를 할 때는 그 분양권은 안 들어가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분양권이 나중에 주택으로 될 바뀌잖아요. 때는 이때는 또 7월 10일을 기억해야 돼요. 7월 10일. 그러니까 이제 환장하겠죠. 지금 네. 어렵죠. 네. 7월 10일 전에 내가 계약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 예. 아. 자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완전 안전 라인 그러니까 분양권 매매만 할 수 있는 거는 7월 10일 8월 12일이 있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 내가 알기로 우리 채널에서는 요거 그림 안 들어갈 텐데 네. 그림 있다고 해봐요. 자, 요렇게 가서 먼저 이 날짜가 7월 10일인 거예요. 네. 자, 내가 7월 10일 날 네. 내가 분양권을 내가 하나 당첨이 됐어요. 네. 아니면 피를 주고 샀거나. 네. 얘는 취득세 중과 안 들어가요. 얘 주택으로 잔금 치를 때. 들어가던. 잔금 치를 때.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내가 8월 10일 이후에 내가 8월 12일부터 내가 분양권을 사잖아요. 네. 그럼 얘 분양권이 다른 주택을 살 때 발목을 잡아요. 취득세 중과로.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8월 10일, 7월 10일 넘었으니까 네. 얘가 등기 칠 때, 잔금 치를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얘는 당연히 취득세 중과 들어가는 거고. 이해되시죠? 네. 아마 좀 뒤로 가기 위해서 다시 들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네. 7월 10일에 7월 10날 이전에 산 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경 안 내가 써도 거기 돼요. 잔금하고서도 취득세 안 내고 근데 7월 10일에서 8월 12일 사이에 산 분양권은 네네. 입주할 때는 문제가 될 취득세를 수 있다. 내야 될 수 있다. 이게 취득세가 이제 중과가 될 수 있다. 네. 예, 그 자체가. 네. 그 자체가. 그리고 8월 10일부터 산 분양권은 네. 다른 주택을 취득세 중과로 만들 수 있는 놈이다. 발목을 잡는 놈이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8월 10일 이후에는 주택으로 그냥 네네네. 보면 되죠. 그냥 주택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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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밀히 말해 주택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 분양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주택 취득할 때 발목을 잡는 놈이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취득세 중과 딸 주택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걸 좀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짜리 집을 샀을 때 500만 원만 내는 취득세가 네. 잘못하면 6천만 원이 될 수 있어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기 12배가 때문에 올라가니까. 요 정도 일단은 요 정도면은 네. 취득세가 마무리되나요? 취득세 어느 정도는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세대 기준에서 우리 취득세 주택수가 네. 이제 어떤 건지를 반드시 좀 네. 아셔야 되고 조금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 이제 워낙 규제가 심하니까 네. 주택을 좀 잘 투자를 못 하잖아요. 네. 재테크 수단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뭐 토지도 가기도 하고 상가 가기도 하는데 네. 뭐 금액도 좀 크고 불안하니까 오피스텔을 많이 봐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8월 12일이 넘었잖아요. 네. 이때 오피스텔이 만약에 주거용으로 쓴다. 네. 그러면은 이 녀석이 다른 내 집 마련할 때 취득세 중과로 발목 잡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상관없네요. 그 경우에는 상관없겠죠. 응용 되게 잘하시는데. 아,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아, 그런 네. 거를 저는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네. 할 생각은 없고. 예,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좀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거를 이제 순간 착각하셔서 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최근에 바뀐 거고 지금 들어보셨지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실수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 제 강의라든가 방송할 때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저는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좀 네. 가이드를 잡으신 다음에 네. 최종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님하고 네. 상담 후에 진행을 하셔라. 아,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임대사업자나 뭐 법인 등록이나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은 법인 같은 네. 경우는 취득세는 무조건 12%인가요? 네, 법인은 무조건 1주택부터 첫 사자마자 12%예요. 네, 그- 1주택에서 1주택 돼도 그냥 12%. 법인 이름에서 그냥 3의 1번부터. 네네네. 예, 그냥 장점이라고 한다면 네. 외우기가 깔끔하다. 아,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뭐 복잡한 거 필요 없이 그냥 12%다. 그냥 12니까. 네네. 그냥 법인으로 취득한다는 건 지금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네요. 할 수는 있는데 네. 법인도 이제 아주 예외의 분들이긴 한데 네. 뭐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 법인으로 1주택만 사서 어떻게든 막 수익을 내보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자마자 곧바로 12% 내죠. 네. 그리고 주택수가 하나기 때문에 종부세가 이제 곧바로 3% 나와요 이제.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또 이제 차익이 난다 하더라도 네. 이게 주택을 또 이렇게 팔면 네. 원래 법인 용도가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법인세라는 걸 내야 돼요. 법인세 말고. 네. 근데 그게 내년부터 또 20%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수익 자체가 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법인으로 사면은 취득세 12%. 취득세 12%에다가 6%. 그 종부세가 종부세가 뭐 3, 3%. 3에서 6%. 네네. 그럼 일단 15%가 그렇죠. 추가로 예,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내야 되고 네. 나중에 내가 양도 차익이 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네. 대해서 양도 차익 20% 추가 법인세. 추가 법인세가 20%. 네네. 기본 법인세가 20%.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 나오죠. 네. 네. 그러면은 다 합치면 세금이 55%인가요? 네,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야 될 거예요. 내기가 쉽지가 법인으로는 않아요. 지금은 법인으로 주택을 한다는 시대는 없네요, 이제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법인 나왔으니까. 네. 혹시 한남 더힐 알아요? 알죠. 그 되게 좋은 아파트잖아요. 네, 저 당국대 나와서 알아요. 그래요? 거기 저희 학교 자리였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거기가 네. 제가 알기로 처음부터 바로 분양을 한 게 아니고 임대를 먼저 주고 나중에 분양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먼저 살아보세요. 그리고 살고 나서 나중에 네. 괜찮으면 명의를 이렇게 본인 소유로 바꾸세요. 예. 잠깐 한남 더일이 아니라 나인원 한남. 제가 네. 이름은 좀 해서 네네네. 해주세요. 네. 그랬는데 최근에 그곳에서 네. 자 생각을 해봐요. 거기 시행사가 그럼 소유자가 그 법인일 거잖아요. 네. 그럼 아까 법인 종부세. 종부세가 3% 6%라고 했잖아요. 네. 3주택 이상이면 3%거든요. 6%거든요. 6%. 그럼 그 6%를 법인이 내는 거예요. 매년 내고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 법인이 다 네. 못 내겠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법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네. 저희가 원래 몇 년 후에 명의를 바꾸려고 했는데요. 네. 지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거기 연예인들도 많이 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명의 바꿔주시고 네. 저희가 미안하니까 내년치 종부세는 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 예, 거기 연예인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 지금 다 이제 명의를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아 그럼 법인이 예를 들어서 네네. 주택을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네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종부세 다 맞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다 주택 상태라면. 그러니까 주택 미분양 나면은 네. 진짜 그냥 맞는 거예요? 네. 그냥 그렇죠. 잣대로 법인이. 그게 이제 일부 뭐 기숙사로 쓰거나 네. 사택으로 써야지 그 예외로 이게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게 LHSH 있잖아요. 네. 거기도 임대잖아요. 네. 그것도 종부세 3% 6%예요. 아 거기는 그냥 계속 손해 보겠네. 예. 근데 이제 뭐 국책 공공기관이니까 네. 우리가 내는 그걸로 충당은 되겠죠. 아. 그렇지만 이제 그게 좀 거기 사고 계시는 그 어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좀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좀 그런 쪽으로도 약간 괜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럼 뭐 그건 알아서 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 하지만. 그거는 이제 좀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워낙 어떤 투기 수요를 잡다 보니까 이런 네.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때 되면 또 알아서 풀겠죠. 네. 똑똑한 분들이 다 거기가 있는데. 아마 뭐 예외 사항이 나오긴 네. 할 거예요. 네. 네. 그런 건 부작용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 가면서 또 가는 분위기니까요, 지금은. 네네. 부작용까지 고려하느라고 천천히 정책 내는 그런 네,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딱 네. 일단 내보고 부작용 있으면 네. 패치 이런. 네, 지금은 특히 뭐 이렇게 굉장히 빨라져서 네. 예, 좀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맞서서 이렇게 좀 맞아요. 하시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아, 알겠습니다. 취득세만 했는데 일단 30분 넘게 걸렸고요. 그냥 녹화 시간만 30분 걸렸고 이거 편집을 또 해서 네네네. 이해하실 수 있게. 네, 오늘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운데 네, 저도 그렇게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말로만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네. 조금 약간 죄송한 부분도 있고 지금 제가 말이 그렇게 또 느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평소는 더 빨라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우리 네. 채널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 뭔데 저렇게 빨라 네, 네. 그러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 사람이다 보니까 네. 우리 세무사 같은 전문가 분들도 실수하고 막 그래요. 네. 뭐 저라고 당연히 안 틀리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중간에 실수 같은 거 있으면 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특히 요즘에는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 세무사 상담을 이렇게 받으면 네. 그런 것도 비용 처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세무사 상담 비용이 항상 그 보험료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도 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지적재산권도 여러분들이 지불하시면서 네. 혹시 모르니까 두 분 이상한테 가자. 두 분. 아. 제가 보면은 네. 우리 세무사님들보다 본인들이 실수해요. 예를 들어서 막 갖고 있는 주택을 오피스텔인가 막 빠뜨리시고 자기가 네, 이제 네. 정보를 네, 맞아요. 제대로 줘야지. 맞아요. 인풋을 제대로 넣어야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 최소 두 군데 이상 해가지고 계약서 쓰기 전에 네. 계약서 쓰면 방법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세무사님이라 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알아두시고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네.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취득세에 대해서 주택이죠, 주택. 네, 주택 취득세. 취득세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또 시간 되실 때 네. 보유세 편 한번 해주시고, 네네. 그다음에 양도세. 양도세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네. 세 번 하면은 취득, 네. 보유, 양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크게 다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단 취득세 편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한번 해주세요. 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신사임당 채널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